이번에 강의할 주역상경 19번째의 지택님께는 택상지 지라에서 연못 위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못 위에 있는 땅이라면 그것은 언덕인 것입니다. 언덕과 바로 못이 서로가 함께 바짝 다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자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가섰다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아래에서 다가서서 치고 올라간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임자에는 순순하게 임하다 뜻보다는 일종의 위에서 아래로 임할 때는 굴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로 임할 때에는 임박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자는 자연스럽다라기보다 상당히 강압적인, 다가서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이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밀치고 가면 하나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임자애가 그와 같이 임박이라든지 굴림이라든지 어느 한쪽이 다가서면 어느 한쪽은 뒤로 밀려가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임자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포용해서 서로를 안고 받아들이는 임자가 아니라 그쪽으로 바짝 다가서는 그러한 의미로 임자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택림이라 하는 것은 연못 위에 있는 땅, 즉 언덕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못 위에 있는 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특색은 효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두 개의 양이 자꾸 성장해서 커 나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음은 어떻게 됩니까? 음은 밀려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은, 미리 아셔야 할 것은, 다른 궤에서는 이 상하 개념으로서 상계와 하계의 관점에서 논술되고 있는데, 이 지택님께는 상하의 개념을 어떻게 잡았느냐? 두 개의 양이 하가 되고 네 개의 음이 상이 되는 것으로 상하 구분의 기준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효의 특성상 이 점을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장피범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아래에서 두 개의 양이 성장하면서 위에 있는 네 개의 음을 핍박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핍박할 핍자가 임자의 사실은 뜻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궤의 형상으로 말하면 아래로부터 위를 지향해서 올라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향자가 임자 뜻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위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위에 있는 존재가 밀린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를 우리가 사용할 적에는 백성에게 군림한다,
할 때 인민, 모든 일에 다가서서 임하다. 인민 임사, 범서 임이 계시라. 그래서 인민이라든지 임사라든지 모든 이렇게 군림하는 바가 다 임자를 쓰고 있다. 궤에 있어서는 자하임상이라, 자상임하라. 궤에 있어서는 자상임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위의 사람으로부터 아래로 임하니까 이것은 뭔 뜻이 되느냐? 인민, 백성에게 군림한다라는 뜻. 제상자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군림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고자는 고라 하는 것은 일이니 유사이유에 가대라. 모든 일을 이렇게 해서 마련해 두면 그 일에 의하여 모든 것이 커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양이 커나간 것처럼, 일을 하면 커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커나가다의 큰 대로 커나가다의 뜻으로 해서 임계가 뒤이어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궤상으로 말하면 연못 위에 있는 땅이니까 연못 위에 있는 땅은 언덕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덕과 연못 관계는 뭐냐? 여수상근이라. 물과 가까이 있다가 여기에 임자는 가까울 근자로 처리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게 임이라고. 궤덕으로 말하면 열이순이라. 자, 궤덕으로 말하면 택괴가 열이고 위에는 순리대로 하니 바로 이렇게만 한다면 이게 백성을 다스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쁜 일로 가지고 백성들에게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 이 양이 침장하여, 이 침자는 점점 침자. 두 양이 서서히 점점 커나감으로 해서 여기에 핍자, 앞서도 말했지만 커나가면서 위에 네 개의 양을 핍박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미덴이 12월쾌다. 구이라 하는 것은 강으로서 중에 거하고 있고 위로 유고를 응하고 있으니 이게 주된 효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임이라 하는 것은 궤로 말하면 이것은 이양지오리니 음이 성장하고 양이 성장하고 음이 물러간 때로서 이 임자는 양의 성장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양의 성장에 의하여 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월 달에 해당된가 하면 이게 12월에 해당된 것입니다. 우리 음력으로 말하면 동짓달에 일양이 시생하고 한 달이 건너뛰면 12월이 되면 임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면 지천택계로 3월이 되는 것이, 정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성장하기 때문에 온행하고 리정하니, 자, 이렇게 해서 양이 성장했던 시절도 우리는 양이 성장하면 반대로 무엇이 오게 되는가를 아셔야 하냐면 상대로 양도 소멸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이 소멸할 날이 언제인가? 그게 8월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 천산돈 지택님께가 두 개의 양이 있다면 돈께는 뭐냐? 반대로 음이 두 개가 아래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환원리인 것입니다. 양이 이처럼 성장한다면 또다시 양도 다하여 음이 성장할 날이 머지않아 온다라는 사실을 아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셨듯이 상태질이 영원한 태평한 시절도 없는 것이고 장구한 절망의 시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태평과 절망의 시대가 순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한참 커나가니까 무한대로 커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8월에 이르게 되면
흉함이 있다. 이따 8월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돈꾀가 이음지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산 돈꾀가. 그러면 지택님께의 이 양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음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이때는 정반대가 되죠. 양장음태의 정반대로 음장양돈이 되죠. 음은 커나가고 양은 피해서 도망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흉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암시해 주고 있느냐. 사람들은 한참 먼 일이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해서 간이 부은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작은 회사가 한참 잘 되면 물론 영원히 잘 돼서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서 미리 내리막길을 조심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임자의 뜻을 보시다시피 어떻게 했느냐. 임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우리는 상대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능 피버 물려라. 우리는 상대의 존재에게, 물에게, 이건 상대 존재. 이 상대의 존재에게 능멸하고 핍박하는 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출세해서 자꾸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느 한 사람은 밀리는 것입니다. 밀려. 이게 임자가 지금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양이 침장하여 두 양이 커나가면 이것도 크고 음도 크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낮이 길어가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밤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밤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낮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이 점점 커나가면서 음을 핍박해서 얼른 좀 가거라고. 내 갈 자리가 한 단계가 더 있으니까. 이것이 핍박에서 내 쫓는 격인 것입니다. 고로 이 림이라고 해서 바로 이 림께로 해서 내가 앞으로 나감으로 해서 남들을 핍박해서 몰아내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된다. 우기위계 하태열상 곤순이요. 또한 괴됨됨이 아래는 태괴로서 괴덕으로 보면 기쁠열자가 나오고 위에는 곤괴로서 소남이 나오니 소남이 나오고 이게 바로 아래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순리대로 정치를 해나가면 이런 백성에 임할 때 좋은 정치이고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이는 이 강으로 거중하여 구이라 하는 것은 신하의 자리에서 강으로서 중도에 거하면서 위로 유고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가 상응함으로 점친 사람이 온형, 대형을 얻게 되고 정도로 함이 이롭다라는 상이 나온다. 연이나 이렇게 좋은 온형리정이 되지만 연이나 지우 8월이면 8월에 이르게 되면 당 유용야라 당연히 이때는 오늘날의 진급에서 좋았던 것처럼 그때는 내가 뭔가에 나도 내려와야 남들에게 밀리는 상태가 아마 될 것이에요. 이게 내가 밀치고 올라갔듯이 8월 달이 되면 남들이 나를 밀치고 올라올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마땅히 흉함이 있다. 8월이라는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복괴가 음력으로 우리 음력으로 하면 11월이죠. 이게 복괴가 일양이 시생처로 일양지월로. 그런데 주나라 정월은 어떻게 돼요? 주나라 정월은
자월로 세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자월이 언제에 해당되냐면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력 11월이면 주나라 때는 정월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기준으로 잡으면 복개가 정월이 되는 것이에요. 복개 일양지월로부터 돈깨의 이음지월까지 이르기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음장 양돈짓이다. 음이 크고 양이 도망가는 계절이 된다. 그런데 혹자가 이 8월을 복개로부터 8월을 해서 돈깨를 하면 자월로 세수를 하기 때문에 이걸 주정이라고 그래요. 주나라 정월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하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력으로. 현재 중국 같은 데서는 하정이란 말을 농력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사람 달력이라고. 이게 우리 음력인데 하정으로 보면 8월이라 하니 8월께는 어떤 꾀가 나오느냐. 풍지관. 풍지관이라고 하면 여기는 음이 4개가 있고 양이 위에 2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반대로 임계와 정반대가 되죠. 이게. 아래에 있던 양 2개가 나머지 위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지택님께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풍지관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양이 밀려간 상으로 관계라고 하니 이게 이제 임지 반대가 그 말이죠. 임계를 거꾸로 해놓으면 관계가 되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자는 사실은 이 앞에 말하는 주정월로 센 것이에요. 이게. 이 부분 다시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오인 점이 계지 아니라 또한 점으로 인하여 이걸 경계하고 있다. 혹자가 묻기를 임이라 하는 것은 불특 상 림하지이라. 임이라는 것은 불특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군림한 것만을 특별히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임은 범진이 픽번자. 임이라 하는 것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면서 남을 가까이서 핍박해서 얼러 가라고 내모는 거. 이게 모두 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자가 그렇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 양이 자하의 진상이니 여기에서는 2양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 양을 몰아낸 격이다. 그래서 이 임자가 주자가 쓸 때도 꼭 뭔 글자를 쓰느냐. 픽번이에요. 가까이 다가서면서 핍박하는 기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 회사에 가면 아래에 있는 하급 동료가 자꾸 나를 치고 올라온 상이에요. 이게. 그럴 때 모두 임자를 쓰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8월설에 관한 거, 8월에 이르러서는 이 8월설에 관한 데는 양설이 있는 것입니다. 2가지로 보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정월 방법으로 쓸 때 복개가 주나라 정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일량지월로부터라고 해서 주나라 정월은 일양지월이 1월이기 때문에 시경 빈풍장 보면 10월 빈풍장의 첫 장인 바로 10월 유하어던 유하장을 보면 일지일 필바라 일양지월 이양지월 해서 이걸 줄여서 일지일 양자 빼고 일지일 이지일 삼지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갈치자만 썼지 거기다 넣으면 1양지월, 2양지월, 3양지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나라는 빈풍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계 이음지월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게 음장 양돈지시가 된다. 이것은 주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나라 정월법으로. 바로 후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정법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으로 말하면 태괴로부터 관괴까지니까 여기가 태가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괴가 지천태괴가 정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월로부터 관괴까지 가면 8월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관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양은 재상하고 두 개의 양이 위에 있고 사음은 재하라. 이렇게. 이게 8월 달이다. 그러니 여임으로 상반이라 임괴와 반대로 보인다. 역시 음장 양소짓이라 음이 4개나 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음이 성장하고 양이 소멸한 때가 관괴다. 자, 그러면 이설이 숙장고. 이 이설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주나라 정월법으로 봐야 되느냐, 하정법으로 봐야 되느냐. 이 두 개 가운데 어느 말이 보다 더 훌륭하다고 보는가. 그때 주자는 전설이라 딱 그래요. 주정으로 봐야 된다. 시는 주정 8월이요. 전설은 시 주정 8월이요. 전설로 말한 것은 주나라 정월 8월 달을 말하는 것이고 후설로 말하면 하정 8월이다. 그러면 내 생각은 그렇다. 문왕이 괴사시에 문왕이 괴사를 지을 때에 어느 것을 썼을까? 자기 나라 정월을 썼을까? 하정을 썼을까? 단지 주나라 정월법을 사용해서 아마 기록했을 거라고. 그럴 거라고 난 생각된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지하라. 내가 확실한 건 모르겠다. 자, 온형리정에 관한 부분인데 쌍호 씨가 말하기를 건괴로부터 이하에 온형리정이라는 4글자를 전체를 쓰는 것이 주역의 전체를 찾아보면 점사로 7개가 나와요. 건괴, 곤괴, 둔괴, 숙괴, 임괴, 무망, 혁. 이렇게 해서 7개가 온형리정이 전부 쓰여 있어요. 이게. 여기 차 임괴의 온형리정은 이 임괴에 있어서의 온형리정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느냐. 이양 침장지 점야라. 2개의 양이 점점 커나가고 있는 점사로 사용되고 있다. 자, 이 글을 보면 일양복의 유활형이요. 하나의 양이 회복되는 복괴는 형이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삼양태의 유활 기형이요. 삼양이 있는 지천택계를 보면 여기는 온형은 없고 기령이라는 형자를 썼어요. 이게. 그리고 사양인 장을 보면 리정만 썼어요. 이게. 오양인 쾌를 보면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온형리정은 개불언이에요. 오양에도. 하독, 이묘건, 사옥. 그렇다면 어찌해서 유독 임괴는 건괴같이 온형리정 4개를 다 썼을까? 이게 건괴로 더불어 어떻게 해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가? 뭐 때문이냐? 양으로 말하더라도 양이 많은 것들도 온형리정이 없지 않냐 이 소리예요. 오양인 쾌도 온형리정이란 말은 없고 사양이고 삼양이고 일양이고 전부 온형리정이란 말이 없다. 근데 유독 2개의 양이 성장한데 여기 사이만 딱 있잖아요. 이게 일양 복 다음에 지택림인데 여기만 온형리정이 있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5번째 모두 온형리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독 2번째만 딱 그게 들어가느냐. 그것이 자 어쩌면 이것 아닐까. 여기까지. 온즉 일양이 초동이요. 이 온자가 나올 때는
일양 초동처에서 온자를 쓰고, 이게 초효에서 자이양 이왕은 이양으로부터 이후의 것들은 모두 양어덕이 형통하기 때문에 다 이 형자를 쓸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이 양덕이 형통함이 개제, 리제, 정화, 개, 리제, 정정화, 바로 정정한 데에 이로움이 있다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게. 일양 초동처로 본 거 아니냐. 그러면 7개는 이 7개의 공통점은 건곤으로부터 이 혀까지의 공동점이 뭐가 있냐면은 7개 가운데 건괴만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일양이 거하고 있어요. 이 7개. 혁도 일양, 천례 무망도 일양, 임, 수, 둔, 다 일양 초동처로 온자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일양이 다 아래에 있는 걸로 보면 일양 초동처에서 온자를 쓴 것이다. 이게. 일양 거하를 가견이라. 그런데 후유들은 부작점사하고 온형리정을 말하는 것은 점사를 하면은 온형하고 해서 그럴 때예요. 건곤께는 온코, 형코, 리코 정하면 이걸 사덕이라 해요. 이건 사덕은 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점사는 크게 형통하니 정도란 게 이롭다 하면 점사. 온형리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에 지난 인성지강 그러면 사덕 그런 것이에요. 후유들은 점사를 쓰지 않고 온형과 리정 두 글자로 뜨지 않고 유의 사덕 논하니 오직 사덕으로 논했다가 그 소리예요. 온형 리정을 하나의 추나추동 개념으로 나눠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건곤후 수계가 건곤 뒤에 있는 이 수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가 뭐냐면 둔, 수, 임, 무망, 혁. 이 괴들은, 나머지 5괴들은 여제계로 우열불동이라 다른 괴와는 더불어 우열이 다르다. 바로 혁이나 무망이나 임이나 둔이나 수나 이것은 다른 께하고 이게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바로 사덕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그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덕을 가지고 이 사덕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오히려 사덕이라 하니 오히려 이건 후유들이 건곤 외에서 사덕으로 보는 거 이건 맞지 않다. 이게 약작 점사라야 만약에 예컨대 이걸 점사로 지어봐야 방지, 문항이 점사로 보면은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야흐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문항께서 우와 소개에 급지요 우연찮게 온형리정이라는 이 몇 괴만 언급한 것이지 탁괴에 그러면 다른 괴에는 미상불가용 차점자라 일찍이 이 점자 이 차자 온형리정이라는 4글자를 이러한 온형리정이라는 이 4글자의 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도 온형리정이라는 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임계를 보면서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게 된 경위, 이게 꼭 너무나 특정적으로 다른 꾀보다 훌륭한 점이 있는 꾀라고 건곤을 제외한 5개의 꾀가 나머지 꾀보다 훨씬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찮게 여기에 점사로 사용됐다라는 점이에요. 다른 꾀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과 또 하나는 8월설에 관해서는 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하정으로 보면서 바로 풍지 관계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8월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